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한나 아렌트는요, 인간의 조건이나 전체주의의 기원 같은 책을 먼저 하게 될 줄 알았는데요. 읽은 척 책방을 애정하시는 또 지인분이 특별히 카톡으로 요청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사적인 요청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요청해주신 책이 바로 이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보니까 tvN의 알쓸신잡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악의 평범성 개념이 언급이 되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알쓸신잡 편을 못 봤거든요. 사실 악의 평범성 개념은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등골이 오싹한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지구인 여러분이 어떤 일상에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어떤 일이 사실은 최악의 악행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보죠. 지구인 여러분이 전두환 정권 때 광주에 파견된 군인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그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 복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충실하게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거죠. 어떻게 보면 군인의 본분에 맞는 그런 충실한 행동을 성실하게 수행을 한 건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당신은 시민들을 학살한 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위에서 위에서 명령을 한 대로 수행했을 뿐이지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은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요, 나치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실무자라는 건 그가 최종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라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아이히만은 스스로 이상주의자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수송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독일은요, 유대인들을 점령지에서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 뒤에 점령지 밖으로 추방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아이히만은 이런 일을 정말 잘 해내는 사람이었던 거죠. 1941년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추방할 땅이 남아있지 않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해결책이란 이름으로 그야말로 사륙을 지시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 학살의 원흉을 재판한다 라고 할 때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이자가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냥 미치광이 살인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유죄를 내렸을 때 그때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히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 나치가 지배하는 그런 독일에서 승진을 꿈꾸는 군인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히틀러의 말이 곧 법이 되는 독일에서 법을 잘 지키는 독일 시민이었던 거예요. 아이히만은요, 군인으로서 그 명령을 수행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수송하라거나 수용하라고 했을 때는 아이히만의 내면은 그렇게 큰 갈등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종 해결책이라고 부른 해결책이 알고 보니까 사륙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긴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기쁨, 주도권, 관심을 잃어버렸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얼마 있다가 참석한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히만은 그냥 서기 정도의 말단으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히틀러를 비롯한 당시의 유력인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 피투성이 해결책을 지지하고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을 보고 이게 옳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후부터는 자신의 의무에 아주 충실을 해서 강제 이주의 전문가에서 강제 소개의 전문가로 재빠르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변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라 밖으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에서 수용소로 보내는 역할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수용소로 가면 수용소에 들어온 유대인 중에 한 25% 정도는 노동을 위해서 남겨두고 75% 정도의 인원은 바로 이제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수용소로 가면은 75%의 선별 작업이 있었던 거죠. 아이히만은 여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뭐냐면 자신은 직접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살인에 관여한 적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 학살의 대량 학살의 전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사실은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미치광이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판명한 정신과 의사들의 소견을 전달을 합니다. 아이히만은 군인으로서 주어진 명령에 충실하고 승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그 자신의 행정 능력을 극대화시킨 사람이지,
피해 굶주린 미치광이 살인마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악의 평범성이 나오는 건데요. 악은 악마적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들이 체제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스템의 명령에 순응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 아렌트의 진단인 거죠. 위에서 시켜서요, 상사가 시켜서 그에 충실하게 일을 했을 뿐 사실 나는 별 죄가 없다 라는 이런 변명들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 공무원들한테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배신을 당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얘기를 쭉 늘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그 유명한 기업들의 그 부도덕함이 드러나는 경우도 꽤 많아서 이게 폭로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참아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언젠가 폭로 TV를 쫙 해가지고요. 네, 언젠가는,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정말 비슷한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 듣냐면, 실무자들과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간도 빼놓고 다 스탠바이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어긋나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는 건데, 그때마다 이유가 뭐냐? 그 위에서 갑자기 그 명령이 내려서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정말 자신들은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이런 일들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니까 자기는 방법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켜서 배신을 때리는 거지 절대로 자기 본인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맞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악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실을 하다가도 그게 이제 기준과 시점이 달라지면 누군가에겐 그것이 악행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면에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할 때 이 평범성이 banality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영어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할 때 저번에 댓글에 보니까 발음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여러분 제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궁금하시면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이제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네. 자, 네이버를 하시고요. 이 banality라는 단어는요, 그 평범성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상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기계에서 아주 작은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맡았는데, 그런데 나는 이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이것만 돌릴 뿐이죠. 근데 이 전체 기계는 악행을 일으키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악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나의 일상적인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나는 악을 실행하는 하나의 축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신은 이 일상의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도 악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버널리티를 악의 평범성이라고도 하지만 악의 일상성이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는요, 누구나 악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념이나 사람을 무작정 따르지 말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생각하는 것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범한 누구라도 악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재판 기록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사실, 그러면서도 씁쓸한 사실이 뭐냐면, 나치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빠른 시간 내에 색출하고 학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대인들의 협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일제시대의 일제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나 항상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었고요. 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범하게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평범성입니다. 아주 일상적이지만 좋은 선행이니까 가볍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